다음 순서로는 그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그 시민 여러분은 낙공정 문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법률적 문제 그리고 기술적 문제들이 많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제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하승수 변호사님과 황선종 간사를 무대로 모셔서 의무사항을 해소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우리 대책위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하승수 변호사님은 이제 거주하시는 곳이 충남 홍성군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실 때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낙공정 문제가 이제 2년이 넘었습니다. 어떤 때는 영주로, 어떤 때는 대구법원으로 많이 출타하여야 하고 다른 지자체에도 환경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영주 낙공정 경우처럼 법률적으로 도와주고 계시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가끔 힘들 때가 있죠. 예. 근데 어쨌든 뭐 그래도 좀 진실이 좀 밝혀지면 좀 그래도 뭐 보람도 느끼고.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 그 경북 지역에서 도와달라는 요청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데 이런 농촌에서 이런 문제는 환경오염이나 안개발 관련된 사안들이 좀 경북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호남 쪽보다는 경북 쪽이 많고, 근데 사실은 뭐 제가 또 경북으로 이사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좀 사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같이 공동 대응을 좀 해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좀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황선종 간사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성천 영주댐 문제, 또 이번에 낙공정 문제, 정말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월급은 받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네, 뭐 제가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이제 환경운동을 하려면 사실 자기 호구책이 되어야 사실 깨끗하게 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정기 안전 관리를 해가지고 남들만큼의 월급은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직업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이제 마이크를 방청객 쪽으로 돌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그 마이크 갖다 드리십시오. 거주, 성함과 거주 좀 말씀해 주시랍니까? 네, 휴천 삼동에 살고 있는 박창규라고 합니다. 하병수 선생님이 그 준비하신 자료에 대해 궁금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서쪽에 보면 이제 공장 인근 지역 뭐 아까 1km, 0.67km, 뭐 1km, 대종원 지역 7.5km 이게 지금 땅에 농축된 것을 이야기 아닙니까? 공기 중에 그걸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저기 이제 이번 들어오려고 했던 그 회사가 1년에 해결하려고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연간 15,690원. 예. 그리고 그 저쪽 뒤에 보면 이제 그 기존에 지금 예. 운영되는 회사들 있잖아요. 예. 그 회사들이 1년에 그 처리하는 양이 어느 정도? 거기 표에 한번 나와 있을 텐데 뭐 4만 톤, 5만 톤 뭐. 예. 그래서 이제 좀 영주에 들어오는 업체가 사실 규모가 좀 작은 편인데, 근데 사실 그런 게 더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런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들은 오히려 좀 규모가 작을 때 그 제대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 근데 어쨌든 요 업체는 기존에 있는 좀 큰 업체들은 한 4만 톤, 5만 톤 이렇게 생산하는 업체들인데 그보다는 좀 규모가 작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그쪽에서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회사에서 그 배출되는 양이 대충 먼지도 한 5톤, 뭐 전부 다 각각 한 5, 6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뒤에 보면 그 회사들은 보면 먼지하고 이상 부하고 양은 엄청난 차이가 나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요 업체가 이제 그 서류상으로 이제 그렇게 그 16톤 발생한다고 이제 영주시에 서류를 내고 허가를 받은 건데, 사실 이 업체가 낸 16톤이라는 수치는 거짓인 거죠. 거짓이고 실제로는 수천 톤 이상이 발생하는 시설인 겁니다. 아까 여기 뒤에 여기다가 15,000톤을 대비를 해보면 예, 그래서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4,000톤 좀 넘게, 그러니까 그 생산량이 좀 적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계속 4,000톤 이상은 나온다. 그래서 예, 그래서 16톤이 아니라 4,000톤인데 16톤으로 지금 서류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은 거니까 명백한 이제 축소 신고라고 하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자를 찾겠습니다. 자,
공무원분 계시면 좀 손을 들어서 좀 해주십시오. 네. 자, 성함하고 좀 지역을 좀 말씀해 주시랍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주천 일동에 사는 안성수입니다. 제가 보니까 과거 형태나 지금 형태나 지금 적대적인 관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다른 기업은 왜 환경부의 일종으로서 등록을 했는지 그다음 납은 영원한 나쁜 납인가 아니면 우리가 수많은 주위에도 나쁜 물질이 많은데 그다음 지금 업체 측에서도 재활용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업체인데 그다음 재활용은 되지 않은 게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럼 납 자체가 그런 관점도 있고 우리가 일종의 쉽게 말해서 윈윈 전략을 내자면 그 기업체도 살고 우리 시민도 사는 그런 방법. 그러니까 최신 저감 시설이니까 환경 전문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윈윈 전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업체가 그러니까 지금 요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을 지금 아마 이 남 2차 대련이라는 업종 자체가 그동안 좀 일종의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백 분의 1로 축소해가지고 그동안 허가를 받고 신고를 하고 이런 행태들이 다른 업체들에서도 벌어졌고 한마디로 말해서 환경부나 환경청의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근 주민들이 아마 피해를 꽤 많이 봐왔을 걸로 지금까지도 건강이나 환경상 피해가 꽤 컸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납2차 재련 공장이 제가 이제 이번에 업체하고 소송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게 한 13개 정도 폐배터리를 녹이는 게 13개 정도 되고 그게 계속 늘어난 겁니다. 계속 늘어나고 증설하고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만으로는 공장을 13개씩이나 늘어나다 보니까 모자라니까 이제 해외 걸 수입하는 지경까지 이른 거라서 저는 대한민국에는 더 이상 이런 납2차 재련 공장이 필요한가?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이나 환경을 생각하면은 지금도 이미 13개나 있다면 더 이상의 납2차 재련 공장은 저는 공익적인 관점에서 봐도 필요가 없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발생하는 폐배터리를 처리하는데 시설이 모자란다 그러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이미 그 시설은 이미 차고 넘쳤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해외 거 수입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런 이제 유해 물질을 많이 배출한 시설은 말씀대로 엄청나게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 관리가 안 됐던 겁니다. 안 됐던 거고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도 지금 제출한 그런 방지 시설 가지고는 아마 이 건강이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 계획 가지고는. 그래서 저는 이 영주의 납폐기물 공장은 일단 이거는 뭐 불승인이 절대로 돼야 되고 오히려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13개 정도 되는 다른 업체들의 실태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가지고 그 주변의 주민들이 지금 뭐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아마 피해를 보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정부가 나서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조금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환경 브랜드에 오랫동안 종사를 해왔고 그런 환경 오염 방지 시설들을 실제로 설계도 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영주 같은 경우에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영주의 이제 바이오네라는 회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공장을 운항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다든지 적정한 장소를 찾는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허가를 받고 실제로 허가를 받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영주시의 경우는 그와 다른 게 뭔가면은 배출량을 속여가지고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면은 이 바이오니 만든 공장은 16톤에 대한 방지를 할 수 있는 설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16톤. 4,000톤이 아니고 16톤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는 시설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톤보다가 많게 우리는 160톤을 방어할 수 있는 시설을 해놨더니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4,000톤인데 이런 경우가 문제라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변호사님은 이 환경부의 감시가 좀 철저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제도도 개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영주의 문제가 총체적인 그런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 우리가 영주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공장을 하시겠다는 것을 방해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방법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아, 저 뒤에 계십니다. 좋은 내용 얘기해 주셔서 두 분께 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뭐 저도 이번 일에 조금은 관여하고 있지만은 제가 이제 이번 일을 하면서 도대체 납폐기물 재련 공장이 얼마만큼 이득이 되게 이러한 좀 허가에서부터 어떤 비리가 발생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정말 돈이 되니까 이런 일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계신 시민들과 참가자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러한 비리들이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거를 찾아내고 이걸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할 수 있는 환경단체들도 여러 개가 있는데, 왜 유독 내성적 보전에서만 지금까지 홀로 제가 보니까 여러 단체들은 후원금 시에서 보조금도 받고 있다는데, 내성적 보전에는 지금까지 보조금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하는데, 그것도 사실인지 환경정국장님 대답해 주시고, 왜 이런 영주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시민들이나 단체들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두 분 중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산업이라는 건 이제 경기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납 가격이 어떻게 올라갔다, 납 가격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꽤 짭짤한 이익이 남는 산업이고요. 매출액도 꽤 큽니다. 아까 좀 규모가 있는 업체들은 매출액도 천억 이상 되고,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이익이 나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기업들이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영주에서 하려는 업체는 기존의 2차 재련은 아니고, 2차 재련 앞단계 일종의 앞단계 전처리라는 업체인데, 이게 돈이 되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제 나도 해야지. 내가 왜 전처리만 하고 있냐. 2차 재련 내가 직접 재련까지 하면 돈을 훨씬 많이 벌 수 있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도 좀 놀라운 거는, 이런 환경이나 이런 폐기물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조차도 2차 재련, 납 2차 재련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하는 업체들끼리만 아는 정도의 산업으로 있으면서 이제 환경 관리도 안 되고, 근데 꽤 많은 이익은 나고, 상당히 짭짤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과연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이익이나 영주 시민의 이익으로 보면은 전혀 안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질문. 방청석의 질문은 이제 받기로 하고요. 네. 그 입주가 지난 지 이틀이 돼서 그런지 날씨가 선선하죠? 제가 답변을 좀 맞아. 안에요, 지금 가을이 온 거지 않습니까? 네. 답변. 알겠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고요. 네, 만약 바이번이 2심에서 패소한다면 대법원에 항고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반대로 영주시가 패소한다면 대법원에 항고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자, 아까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마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순전 보존회를 이제 운영하면서 굉장히 정보가 행사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정보를 빼가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또 저희 반대로 또 정보를 또 이렇게 얻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와서 차도 한 잔씩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낙공장 관련해서는 정보가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은 그 정보가 행사가 바이번 사장 만나서 했던 얘기들이 다 이제 우리가 정보를 다 입수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님, 그분이 그러시는데 한 달에 순수입이 40억이래요. 저 낙공장이 가동이 되면 한 달에 순수입이 40억이라는 겁니다. 그 사장님 직접 말했대요. 그래서 이게 상관없으니까 그분 따로 가셨으니까. 다시 말해, 이게 왜 그런가 알아보니까 이 정부에서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줘요. 그러니까 소말리아에서 납재하면 손해인데 한국에 오면 보조금을 주니까 이게 굉장히 흑자가 되는데 그 흑자 규모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번 사장 입장에서는 이 공장을 꼭 하고 싶었고, 그러자면은 공무원들과 결탁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터져버린 그런 경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내성적 보존 한 12년이 됐는데요. 굉장히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심지어 시에서도 사업 계획서를 한번 내봐라. 그럼 지원을 좀 해주겠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요즘 큰 공장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다 찾아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도 이렇게 국장님, 회장님, 이렇게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저희 다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 환경에 문제가 있는데 무슨 환경 운동을 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에서 지원금도 안 받고 어디로부터 지원금 안 받습니다. 그리고 회비 5천씩 걷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아주 작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자, 좀 전에 질문한 그 대법원의 항고 가능성, 그 다음에 그 패소한다면은 대법원의 항고 가능성 두 가지인데 어떻습니까?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대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좀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뭐 물론 이제 소송은 뭐 진행해봐야 알지만 대법원까지 아마 가게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하여튼 이게 재판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영주 시민들의 건강권, 환경권에 침해가 되는 이 공장 설립은 꼭 막는 쪽으로 어쨌든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대책위에서 영주시의 부정부패에 대해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언제쯤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까? 같이 해서 고의 폐소의 경우에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이 있는지 좀 답변 바랍니다. 고의 패소에 대해서 법적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없는데 글쎄 그게 모르겠습니다. 뭐 변호사님이 계시니까 권한남용 뭐 이런 걸로 뭐 번지는 걸로 가능하겠지만 일단 저희들은 그 바이원 사장이 직무에 의한 위기에 관한 공무집행 방해 이건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법원에서 이미 증거 자료가 모두 확보가 되어 있고 이제 법원이 이제 판결에서 이제 그 배출량에 대해서만 이제 정확하게 이제 표시를 해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2심 재판이 끝나는 대로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네. 질문은 이것으로 네. 저기 저 뒤에 한 번 저 질문 마지막으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질문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책자 22페이지에 영주시가 해야 할 조치에서 직권으로 이게 그러니까 애초에 설립 허가 자체에 숫자를 조작하고 이렇게 위법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직권으로 해서 이렇게 공장 설립을 취소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에서 우리 이제 공장은 설립이 안 됐는데 아까 전에 변호사님도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58억 뭐 9,400만 원인가 그 비용을 그 예비적 이제 그걸로 그 중에 일부라도 만약에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안 한 뭐 시장이나 아니면 안 한 그 담당 그 공무원들을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제 진상 규명, 진실 규명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법적 책임을 물으려면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은 이제 우리가 납득할 수 없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위법하게 행정 처리를 한 부분들 그리고 업체 위법에 대해서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업체 위법을 그냥 다 이렇게 뭐 통과시켜준 통과해준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희망하는 것은 진실 규명을 하려면 뭔가 외부기관의 감사든 수사든 뭐가 좀 아마 진행이 돼야만 좀 더 정확한 어떤 사실관계가 좀 규명이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법적 책임을 묻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영주시가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면 영주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입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있는 사람에게 만약에 어떤 구상권 같은 걸 행사할 수 있다면 행사하는 게 사실은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좀 더 진실규명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대로 2심 판결이 나오고 좀 정리가 되면은 그게 뭐 외부기관에서 감사든 수사든 어떤 형태로든 좀 관여해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사실관계나 이 진실규명이 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법적 책임까지도 묻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은 그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주 납폐기물 재련공장 행정소송 재판 관련 대시민 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